자, 여러분 공공재, public goods라고 하는데 여러분 공공재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공공재 혹시 뭐가 있습니까? 뭐 있어요? 도로? 오, 도로 될 것 같아요. 도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또 공원? 공원도 사실 거의 돼요. 근데 안 되는 케이스가 가끔씩 있습니다. 또 뭐 있을까요? 어디? 벤치? 벤치는 되겠다. 벤치는 정말 될 것 같아요. 벤치는 될 것 같아요. 또 뭐 있을까요? 공중 전화기.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공중 전화기는 안 될 것 같아요. 아주 근데 좋은 접근이에요. 맞아. 공중 전화기도 아무래도 약간 공중 이런 말이 들어가니까 뭔가 공공재 느낌이 드는 게 맞아요. 그렇게 나오는 게 맞아요.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또 뭐 있을까요? 참고로 이런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돌아다닐 때 공중 화장실 있죠. 예. 자, 여러분 공중 화장실이요. 대한민국은 공공재가 맞아요. 그런데 나중에 유럽이나 미국 쪽은 공공재가 아니에요. 예, 나중에 설명해 보면 압니다. 자, 여러분들 아주 좋은 이야기 많이 했어요. 자, 볼게요. 공공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우리 친구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약간 무슨 공중의 대중들이 쓰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전부 다 공공재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대충 우리가 일반 생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도 충분해요. 예,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경제학 배우는 거니까 경제학에서 공공재는 그렇게 설명을 안 해요. 좀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공공재라는 게요.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약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조금. 그래서 모든 경제학 교과서는요. 이 공공재를 설명하기에 앞서 사적재라는 걸 먼저 설명을 합니다. 왜? 사적재는 우리가 너무나 친숙하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적재를 먼저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공공재를 요걸 비교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사적재를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사적재라는 건요. 경제학에서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배제성과 경합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는 사적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배제성과 경합성. 자, 여기 제가 배제성 옆에 P를 적어놓고 경합성 옆에 Q를 적어놨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봅시다. 배제성, 이건 뭔지 한번 봅시다. 사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99.9%의 물건들은 재화나 서비스는요 다 사적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적재.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배제성이 뭐냐? 저거는요. 돈을 낸 사람은요, 들어와서 써, 혹은 써,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돈을 내지 않는 사람은 안 돼. 배제해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배제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돈과 관련된 거라서 제가 P라고 적어 놓은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 경합성은 뭐냐면요. 내가 가서 그걸 써요. 그럼 그 양이 한정되어 있어서 점점점 그 양이 줄어들어서 뒷사람이 와서 쓸 때 혹은 동시에 그걸 쓸 때 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거나 혹은 점점 그 양이 줄어드는 현상. 그걸 우리는 경합성이라고 합니다. 왜? 양이 한정되어 있어서 서로 쓰려고 경합한다 그래서 우리는 경합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이건 마치 수량과 관련된 거라서 제가 Q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99.9%의 물건은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성분들 옷 사러 백화점 가잖아요. 그러면 그 매장에 딱 들어가면 이제 옷을 딱 이렇게 보다가 디자인 예쁜 거 있으면 언니 이거 한번 피팅해봐도 돼요?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언니가 예, 들어가서 보세요. 그래서 옷을 입고 이렇게 피팅을 해요. 그리고 이제 입고 나와서 뭐 합니까? 그 거울 보면서 어머 뭐 이렇게 하죠. 예.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자신의 모습을 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분명히 그 옆에 계시는 그 점원분께서 뭐라 그럽니까? 일단 세일즈를 해야 되니까 팔아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 이거 언니 옷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머 이거 언니 옷이다 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래요? 이거 제 옷이에요? 그럼 제가 갈게요 라고 하면서 이 옷 입고 그냥 나갑니까? 안 되죠.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쓰는 거의 99.9%의 물건은 반드시 뭘 내야 됩니까? 예, 돈을 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사적재의 대표적인 물건들은 첫 번째 돈을 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쓰고 싶어하는 그런 물건들은요 무한정 생산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항상 여러분 사용하고 나면 다른 사람이 쓸 때 그 양이 줄어듭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말 마음에 드는 디자인의 옷이 있다고 해도 그게 약간 시간이 좀 지났거나 혹은 너무 인기가 좋아서 그게 쭉 빨리 팔려버리면 정말 사이트 같은 데서 신청하려고 해도 뭐라 적혀 있습니까? 품절 이렇게 적혀 있죠. 다 우리가 쓰는 것들은 그렇습니다. 양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99.9%의 물건은 다 사적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런데 사적재가 이렇다라는 거 이제 정확히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그럼 공공재는 뭐예요? 요거랑 반대되는 거예요. 뭐냐? 공공재는요 배제성이 없어요. 그래서 비배제성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공공재는요
경합성이 없어요. 그래서 비경합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돈을 냈든 안 냈든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앞사람이 와서 사용을 하거나 혹은 누가 사용을 했다 그래서 뒷사람이 사용을 할 때 양이 전혀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비경합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친구 아까 얘기했던 도로 같은 경우도 맞긴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받아요. 그럼 그렇죠. 일단 비배제성에 해당이 안 돼요. 그건 배제성이죠. 돈을 낸 사람은 통행료를 낸 사람만 사용할 수 있고 안 낸 사람 못 사용하니까 그렇죠. 그건 비배제성에 해당이 안 되니까 아닙니다. 맞습니까? 또 아까 전에 우리 친구가 공원 이야기한 친구들 공원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설악산 국립공원이나 오대산 국립공원 같은 데 보면요. 환경부담금이라 그래서 들어갈 때 입장료를 냅니다. 그렇죠. 그 케이스일 때도 비배제성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공공재가 아닐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우리 벤치라고 이야기했는데 벤치는 거의 맞을 수 있겠죠. 왜? 벤치는 일단 첫 번째 돈을 냈든 안 냈든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벤치에 내가 앉아서 갔다 그래서 그 다음 사람이 왔더니 벤치가 사라져 있거나 혹은 벤치가 박살나지는 않을 겁니다.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경합성 해당되니까 벤치는 아마 공공재에 해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공중화장실 이야기 왜 했냐면요. 대한민국은 공중화장실이 거의 공공재예요. 왜? 우리나라는 일단 첫 번째 화장실을 돈을 냈든 안 냈든 누구나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배제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쵸? 그리고 화장실에 내가 가서 볼일 보고 왔다 그래서 뒷사람이 가서 사용할 때 변기가 하나씩 뽑아져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사용할 수 있으니까 비경합성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공중화장실은 맞아요. 공공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유럽은 아니에요. 가보신 분 아시죠? 유럽은 전부 다 어떻습니까? 돈을 내야 돼요. 들어갈 때. 한 1유로, 2유로씩 내죠. 심지어 중국도 아주 옛날부터 이 화장실에서 돈을 받았어요. 그쵸? 여기 중국 자주 갔다 온 친구들 있죠? 중국도 공중화장실에 돈을 받는데 거기도 뭡니까? 돈을 내는 사람들만 쓸 수 있고 안 내는 사람 못 쓰니까 공공재가 아닌 거죠. 제 말 이해되십니까? 공공재는 뭐다?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에 해당이 되면 전부 다 공공재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요거 이야기 왜 했냐면요. 상황에 따라서 그 제품이 공공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공공재일 수도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제가 핸드폰 하나 있다고 치죠. 이 핸드폰은 사적재입니까? 공공재입니까? 당연히 사적재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약간 좀 과장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요 핸드폰은 지금 사적재인데 제가 여기에다 몇 가지 단서를 달아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자, 여러분들 이 핸드폰을 이제부터 누구나 무료로 사용하십시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여기 핸드폰을 딱 얹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돈을 냈든 안 냈든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니까 첫 번째 비배제성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이 핸드폰은 절대 고장나지 않는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 와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 핸드폰의 서비스가 전혀 제공되는 게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맞습니까? 역시 비경합성에도 해당이 될 거예요. 약간 좀 제가 과장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사적재도 이 조건이 해당이 되면 얼마든지 공공재로 변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반대로 공공재도 얼마든지 조건이 변화되면 사적재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이게 바로 사적재와 공공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